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보일 샤를의 법칙을 한번 볼 건데, 이게 앞에서 배웠던 보일, 샤를,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결국은 이게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뭐가? PVT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럼 PVT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라고. 피북과 선생님, 피북과 선생님, 피북과 선생님, 피북과 티처. 맞습니까? 자, 이걸 알고 있으면 보일과 샤를도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번째 공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유추를 하냐? 틀림없이 조건에 얘를 준다고요. 또는 조건을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제 말은. 또는 최적이 일정하다, 이런 조건을 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북과 선생님에서 일정한 걸 빼주면 되거든요. 만일 예를 들어 온도가 일정하대요. 여러분들 온도가 일정한 게 무슨 법칙이었죠? 아까? 보일이었죠. 그럼 이 피부과 선생님에서 T를 빼버리면 PV는 어떻다? 일정하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었잖아요. 그죠? 가지고 올 수 있겠죠. 또 얘는 샤를이었죠. 그럼 샤를은 압력이 일정하면 T분의 V는 일정하다. 자, 최적이 일정하면 T분의 P는 어떻다? 일정하다. 맞습니까? 자, 이 법칙 이름을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됐죠?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를 일정하게 두는지를 조건에서 잘 보시고 그거를 일정하게 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일 샤를을 따로 알아두는 것보단 요거 하나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일의 법칙은 소방학개론에서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는 소방학하고 좀 안 맞는 게 뭐냐. 자, 우리는 문제에서 보통 얘를 가정을 하거든요. 뭐를 가정을 해요? 화재시. 자, 화재시에는요,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올라가죠. 근데 이거를 일정하게 둔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 나오기 좀 어려워요. 이 18년도에 나왔던 게 그때 이제 뭐가 나왔냐면 얘가 나왔어. 최적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최적이 일정할 때니까 샤를 법칙이 저는 더 소방학개론 문제에서는 훨씬 더 나오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뭐가 나와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은 공식만 암기하십시오. 공식만. 자, 공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PV는 N분의 WRT라고 되어 있죠. PV는 N분의 WRT. 아셨죠? 자, 그래서 이 P가 뭐냐면요. 압력이에요. ATM 또는 파스칼. 이런 건 문제에서 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 V는 뭐를 얘기한대요? 부피, 최적을 얘기한대요. 리터로 쓸 수도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m 3승은 몇 리터예요? 1000리터입니다. 자, 그리고 분자량 M. 뭐 예를 들어 뭐 킬로그램이면 킬로몰, 요게 그램이면 몰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N은 뭐예요? 분자수 또는 몰수. 자, 여기 지금 나오는 얘를 우리가 M이라고 얘기하는데 N은 N분의 W로 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요게 단위가 지금 킬로몰 이렇게 나와 있고요. W는 그 기체의 질량, 무게, 킬로그램. 이게 킬로몰이면 여기 킬로그램이 들어갈 거고 몰이면 그램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기체상수라는 애가 나와요. 요거는 암기해야 되는 수치입니다. ATM의 메타 3승의 킬로몰의 켈빈이라고 들어가 있고, 온도 T, 요건 절대 온도래요. 그죠? 273에다가 내가 섭씨를 더해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값이에요. 기체상수값. 요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보세요. 아까 여기에 PVT, 그죠? 얘가 있었죠. 얘가 일정하다라는 게 있었죠.
맞습니까? 자, 위쪽에 보일 샤를이 얘였어요. 자, 얘를 형태를 좀 바꿔주는 건데 PVT를 일정하다라는 걸 우리가 일정량만큼의 어떤 상수값으로 바꿀 수 있어요. 상수. 그래서 우리가 R을 요 공식을 통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R을 구할 때 PVT를 어떤 걸로 잡아야 되냐면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요. 아보가드로라는 게 있었어요. 자, 아보가드로가 뭐였냐. 0도씨 1atm에서 맞습니까? 모든 기체 1km몰 또는 몰일 때의 최적은 22.4 메타3승이다. 또는 1몰일 때는 얘를 22.4 리터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1km몰은 1000몰이라고 했고 맞나요? 또 1메타3승은 얘가 몇 리터라고요? 1000리터라면서요. 그러면 1km몰과 몰 사이의 단위차가 1000이 나는 거고 1메타3승과 1000리터 사이의 단위차가 몇이 나는 거예요? 1000이 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몰일 때는 최적 단위를 리터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 킬로몰일 때는 최적 단위를 메타3승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1km몰이 돼버리면 여기가 22.4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아보가드로가 얘였다고요. 그러면 이 R 상수값이라는 걸 구할 때 이 보일 샤를의 법칙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위쪽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요. 압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압력 단위가 atm 맞나요? P 그리고 최적이 22.4 메타3승 맞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T 온도는 절대 온도 0 플러스 273 왜냐면 이상기체니까요. 켈빈 자 얘는 몇 킬로몰 당이라고요? 다 1km몰 당이더라. 1km몰 당이더라.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0.082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그냥 참고해서 보시는 거예요. 참고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 가보면 단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0.082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정도? 근데 이거를 굳이 소방학개론 시험 볼 때 이걸 굳이 해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 0.082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시라고. 왜냐하면 최근에 얘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학생들이 엄청 당황했단 말이야. 이게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로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절대 이거 1분 안에 못 풀어요. 우리 뭐가 없기 때문에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계산기가 있어도 1분 안에 풀기 힘든 문제를 계산기를 가지고 못 들어가는 시험에서 얘를 냈기 때문에 그때 말이 좀 많았어요. 이런 문제를 내면 어떡하냐. 애들 공시 준비를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 애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문제를 틀려버리면 또 찍어서 맞춘 애들은 어떻게 보면 뭐 걔네 입장에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공부한 애들이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못 드러내는 문제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변별력이 없는 문제다라고 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 근데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요걸 사용해서 구하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세요. PV는 nRT. 이 n이 몰수인데 얘가 m분의 W. m은 분자량이고 W는 뭐래요? 무게래요. R은 이상기체 상수고 T는 절대온도다. 이 공식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만 체크해서 가시라고. 아셨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을 연습할 수 있게 제가 주간 테스트 드린다고 했잖아. 그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그럼 그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주간별로 아마 테스트를 계속 받으실 건데 메일로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런 문제도 제가 껴넣는다고요.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라고. 아셨죠? 그래서 그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인데 지금은 그냥 공식 정도 보셔라. 이 공식을 암기를 좀 해주셔라 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셨죠? 근데 이 공식이 얘 모양을 살짝 바꾼 거예요. 살짝 바꾼 거니까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이제 몇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잘 보시고 요 n은 따로 체크해 주시고 n만 구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m분의 w다. w는 무게, 질량이고 m은 그 기체의 분자량이래요. 아셨죠? 네, 요거 따로 체크해 주시고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더 할 게 있거든요. 근데 학개론에서 하기는 너무 과해요.
그것까지 해버리면 지금도 학생들이 선생님 이런 거 다 해야 됩니까?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해버리면 나 안 해 라고 할까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딱 여기까지 요 정도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챕터가 하나가 끝났죠. 챕터가 하나가 끝났고 여기 가보면 이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챕터별로 얘를 넣어놨다고요. 소소하게 정리하는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우리가 여기에서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아셨죠? 그럼 여기 보십시오. 제가 예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물리적 변화와 뭐요? 화학적 변화. 그럼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였냐? 물리적 변화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얘는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근데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들. 화학적 변화는요? 상태도 변하고 얘도 변하는 거죠? 성질도 변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물리적 변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얘기했을 때 물이 얼음이었다가 물로 가고 수증기로 가는 얘를 물리적 변화. 그죠? 화학적 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두 가지가 있더라.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더라.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는 발열 반응을 보시면 되는데 이 발열 반응은 항상 반응계보다 생성계의 에너지가 더 작더라. 그쵸? 얘는 반대로 되더라. 자, 중요한 건 우리는 발열 반응을 봐야 되는데 이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게 뭐더라? 연소더라. 연소. 얘가 중요하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됐죠? 자, 그리고 온도. 온도에는 뭐가 있더라? 섭씨, 화씨, 그리고 절대 온도가 있는데 얘는 100등분, 얘는 180등분.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절대 온도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도시에 대한 절대 온도는 273을 더해서 켈빈, 화씨에 대한 절대 온도는 460을 더해서 랭킨. 맞나요? 이렇게 온도를 얘기하고 또 하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화씨는 9,5C의 3이, 그죠? 또는 확씨, 9어씨 빨리 삼겹살 2인분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요거는 체크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체크를 조금 잘 해두셔라 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상기체 법칙입니다. 이상기체 법칙에는 일반적으로 보일 샤를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는데 대표적인 요 PVT 얘만 쓸게요. 얘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맞죠? 요 피부치가 항상 일정하다. 또는 피부과 선생님이 일정하다. 얘가 이상기체 법칙의 첫 번째인 뭐예요? 보일 샤를 법칙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럼 이 보일 샤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PVT는 일정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온도를 일정하게 놓으면 보일 법칙. 얘가 보일. 그죠? 압력이나 최적을 일정하게 두면 얘를 우리가 이름을 샤를이라 그랬지. 샤를.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조금 잘 보셔라 라는 거. 그래서 얘는 공식이 뭐 PV는 일정하다. 어차피 이거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지만 여기는 T분의 V나 T분의 P가 어떻다? 일정하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정리를 조금 하실 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됐나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걸 볼 수 있다 그랬죠. 이건 공식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PV는 N분의 W의 RT. 자, 이 N분의 W가 뭐다? N이다. 그죠? P는 압력이고, 얘는 압력. ATM. 그죠? 요 V는 최적. 요게 메타 3승. W는 중량 또는 무게, 일단 질량 또는 무게, 뭐 킬로그램. 그죠? 요 M이 뭐라 그랬어요? 분자량. 뭐 킬로그램이니까 킬로몰. 맞죠? 그리고 요 R, 얘가 이산기체 상수라고 해서 082 뭐 ATM에 메다 3승에 킬로몰에 켈빈. 그죠? 요 T는 뭐라 그랬죠? 제가 절대 온도. 그럼 절대 온도니까 켈빈. 맞습니까?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좀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됐죠? 그래서 챕터별로 이런 뭐가 있냐면 마인드맵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더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기출문제가 나와요. 네, 챕터 기출문제라고 해서 나오죠. 요게 18년도에 나왔던 건데, 아까 22년에 나왔던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한 건 제가 뒤에 넣어놨어요. 뒤에 넣어놨으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자, 요 기출문제에서는 요걸 보십시오. 온도와 압력이 나와 있죠. 지금 T와 P가 나와 있고, 보세요. 완전히 밀폐된 지하 공간. 자, 이렇다라는 건 우리는 얘를 일정하게 논다라는 거예요. 얘. 아셨죠? 자, 여기서 뭐가 발생했대요? 화재가 발생했대. 불이 났대요. 자, 외부에서 관측된 화재 현장 온도는 400도였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온도가 0도씨였는데 이게 온도가 이렇게까지 오른 거죠. 이상기체라는 조건 하에 화재 전보다 후의 실내 압력은 몇 배가 증가했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압력이 1이었지만 내가 온도가 올라갔을 때 압력은 몇이 될 거냐, 몇 배가 증가했을 거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몇 배가 증가했느냐를 여러분들이 볼 거면 우리는 보일샤를 쪽에서 얘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근데 지금 밀폐가 돼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최적을 일정하게 두는 거라고요. 그럼 결국 T1분의 P1은 T2분의 P2다. 그러니까 결국 얘가 샤를이었죠. 그러니까 샤를의 법칙이 뭐였냐? 온도가 오르면 그에 맞춰서 뭐도 같이 오른다? 압력도 같이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0도에서 400도씨로 올랐죠. 이랬을 때 압력은 1atm에서 몇 가지 오를 거냐. 요걸 고르라는 거야. 요걸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화재 전보다 후의 실내 압력은 몇 배가 증가했겠느냐. 그럼 P2를 구할 수 있어요. P2는 요거 양변에다가 T2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T1분의 P1, T2. 그죠? 아, 맞잖아, 여러분들. 그럼 T1은 지금 몇이에요? 0 플러스 273. 분의 P1, 1. ATM. 여기가 켈빈. 그죠? 얘는 지금 여기 400도죠. 400도면 400 플러스 273. 그죠? 켈빈. 되면 요게 압력이 나올 거라고요. 자, 요게 몇이 나오냐면 한 2.46 정도 나온대요. 그렇습니까? 그럼 요게 2.5 atm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건 나온다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673을 결국 얘로 나눠주는 거죠. 273. 맞습니까? 여기가 1이니까요. 그럼 이걸 나눠주면 여기가 2. 그럼 2, 3은 6. 7, 2, 14. 546 이렇게 되는 거고. 0, 7.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가 7에
2, 1, 1270 정도 들어가네요. 그럼 여기가 한 4 정도 들어갈 거라고. 점, 4, 32, 1, 7, 4, 28, 9, 2, 1092 정도 들어가네요. 8, 그죠? 7에 8, 6이죠. 여기 6이고, 오랜만에 하니까 또 새롭네요. 1780 정도 들어가네. 그럼 또 요거를 한 6 정도 넣어주면 된대요. 6 정도. 그럼 2.46 정도 나온대요. 그럼 2.5 이런 식으로. 맞죠? 이게 어떻게 보면 소방학개론 계산 문제예요. 여러분들 소방학개론이요.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거의 대부분 나와요. 매 회차. 근데 많이 나오진 않지만 보통 이렇게 한두 문제씩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나왔을 때 요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계산기 없지만 계산기 없는 걸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더라 라는 거죠. 여기가 챕터 1입니다. 연소 기본 이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챕터 2를 볼까요? 챕터 2. 챕터 2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부터 연소가 나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정말 핵심 이제 챕터가 들어가는데, 연소라는 걸 우리가 얘기했을 때요. 연소. 우리가 불태워 없애는 걸 연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불태워서 그냥 없애버려, 가연물을. 얘를 연소가 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셨죠? 그럼 연소라는 걸 얘기할 때 여기 가보면 연소의 정의가 나와요. 가연물이. 그러니까 가연물이라는 건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겠죠. 그럼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가연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제 주변엔 이번에는 요걸 한번 볼까요? 요게 지금 종이잖아요. 그죠? 포스트잇이네요. 요거 제가 라이터 있죠? 라이터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붙겠죠? 그럼 가연물인 거야. 근데 내가 라이터를 갖다 댔는데 불이 안 붙어요. 그러면 불연물이겠죠. 타지 못하는 물질. 그럼 연소가 되려면 무조건 요런 뭐가 있어야 돼요? 가연물이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앞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공기가 있죠? 공기 안에는 21%의 뭐가 들어가 있다? 산소. 맞나요? 이게 21%가 꼭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자, 근데 보세요. 가연물이 있고 21%의 산소가 있다라고 해서 불이 날까요? 절대 불이 안 나죠. 여러분들, 그런데 불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 가연물이 있고 산소가 있는데 불이 나. 그러면 불파티야, 불파티. 막 불이 막 여기저기서 나요. 막 저기서도 막 파이어, 막 저기서도 파이어 막 해가지고 막 불바다야, 불바다. 소방관 맨날 출동해야 돼.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빛과 열을 발생시키면서 산화하는 현상이라 그랬죠? 그럼 이 빛과 열을 발생시키려면 꼭 여기에 얘가 있어야 돼. 그럼 이 점화원이 뭐냐? 불을 붙일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점화원이라는 건 최소한의 얘를 줄 수 있는 애. 활성화 에너지가 뭐죠, 여러분들? 활성화 에너지. 이게 제가 기초 시간에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반응을 시킬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러니까 연소 반응을 시킬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종이 같은 경우는 되게 잘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라이터를 살짝만 갖다 대도 이건 금방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얘는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애야. 연소 반응을 활성화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가 되게 작은 애라서 조그마한 에너지에도 충분히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인 거죠. 이런 애들은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애들이고,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좀 큰 애들은 예를 들어 내가 요걸 태우고 싶대. 요거 비싼 거지만 태우고 싶대요. 그럼 태울 거면 여기다가 라이터를 살짝 갖다 대면 금방 불이 안 붙는다고요. 맞죠? 조금 불을 오래 주고 있어야, 에너지를 좀 오래 줘야만 얘가 불이 붙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활성화 에너지가 큰 애들이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애를 이름을 뭐라고 한대요? 점화원. 뭐라고 여러분들? 점화원. 그럼 그렇게 점화원을 주면 여기에 빛이 나고 열이 난대요. 뜨거운 건 당연한 거고 여기 불꽃이 나기 때문에 번쩍번쩍 내 눈으로 봤을 때 빛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빛과 열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 산화하는 현상은 산소와 화합하는 현상을 얘기한대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연소의 메커니즘. 자, 이 연소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이 연소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고체 가연물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플라스틱 가연물이 있잖아요. 이게 고체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불을 갖다 대요. 그럼 불을 갖다 대면 요 마우스 있죠? 마우스 플라스틱이 처음에는요 고체 그대로 있다가 내가 불을 계속 갖다 대면 얘가 보글보글 끓어요. 태울 순 없어 여러분들. 미안해. 여러분들이 태워봐. 또 사야 되잖아. 사야 되고 여기 제 사무실인데 좀 그렇잖아. 방어하는 것 같고 그죠? 하여튼 여기다가 불을 갖다 대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처음에 보글보글 끓으면서 액체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쾌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기체로 된 거거든요. 걔를 우리가 열분해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됐다고요? 열분해. 열에 의해서 이 플라스틱이 고체였던 게 뭐로 되는 거예요? 액체로 됐다가 기체로 가는 거거든. 걔를 우리가 뭐가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열분해가 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가연물에 내가 점화원이라는 걸 갖다 대면 열분해가 된다고요. 즉 고체였던 게 액체로 가고 거기서 뭐가 나온다? 기체가 나오는 거야. 그 기체를 우리가 가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그냥 기체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 플라스틱 자체가 가연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가스 기체도 가연성 가스 기체가 나올 거라고요. 자, 주변에 누구와 붙냐면 산소와 붙는데. 주변에 누구와? 산소와. 이게 왜냐면 기체 상태가 되니까. 기체 상태로 막 올라가면은 주변에 산소가 여기에 와서 붙는데요. 그래서 산소와 화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이름이 가연성 혼합기. 이 이름 꼭 알고 계세요. 가연성 혼합기. 이름이 뭐라고? 가연성 혼합기. 그럼 이 가연성 혼합기 안에는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지금 같이 섞여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뭐가 있었어요? 아까 점화원이 있었죠. 점화원이 있으니까 이 가연성 혼합기가 이제 봐봐요. 가연성 가스 있죠? 산소 있죠? 점화원 있죠? 그럼 여기에 뭐가 붙기 시작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야. 그 불이 빛과 열로 보이는 거죠. 이게 고체 가연물의 연소 메커니즘이에요. 항상. 열분해 뒤에 가스와 기체가 나오면 산소와 만나서 혼합기를 형성하고 그 혼합기가 타면서 빛과 열, 불꽃을 발생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연소는 최종 상태가 기체 쪽에서 불이 붙는 거야. 항상. 즉 고체더라도 얘가 뭘로 변해야만 기체로 변해야만 일반적으로 불이 탈 수 있는 거라고요. 아셨습니까? 이 고체 자체가 타는 게 아니라고 절대. 얘가 열분해가 되면서 뭐가 되고 액체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열분해 가스에 의해 산소와 붙어서 가연성 혼합기가 타는 걸 연소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내 눈으로 보이는 거라고. 됐습니까? 걔를 우리가 연소의 메커니즘이다. 고체 연료의 메커니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액체는요. 근데 액체 보세요. 액체는 처음 상태가 뭐예요 지금? 액체죠. 말 그대로 액체죠. 흐물흐물. 액체겠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불을 갖다 대요. 점화원을 갖다 대요. 그럼 이 액체가 뭐가 되냐면 열분해가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얘도 열분해가 되겠죠. 보글보글 끓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가연성 가스 기체가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붙어요? 산소가 붙어요. 그럼 얘가 뭐예요? 가연성 혼합기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가연성 혼합기에서 불이 붙어서 빛과 열이 보이는 거죠. 얘가 액체. 여러분들 보세요. 고체는 원래 고체였던 게 액체로 됐다가 기체로 가는 거였잖아요. 얘는 원래 액체였던 게 그냥 기체로만 가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더 타기 쉬울까요? 이게 훨씬 타기 쉽죠. 왜냐면 열분해 과정이 하나가 생략이 되잖아요. 고체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뭐부터 시작이 돼요? 액체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액체가 더 위험한 거라고 고체보다. 열분해 과정이 하나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체는요. 기체는요. 그냥 가스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얘는 자체적으로 열분해 없이도 누구와 붙을 수 있을까요? 산소와 바로 붙을 수 있겠죠. 그죠? 얘가 가연성 가스 자체, 가연성 기체 자체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서 바로 뭐를 형성해요? 혼합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 혼합기를 형성하면 여기에서 또 불이 붙어서 빛과 열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가장 위험한 거. 당연히 기체가 제일 위험한 거죠. 얘는 열분해 과정이 필요가 없잖아. 자체가 산소와 붙어서 그냥 바로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연소를 배울 때는 최종 상태는 기체다, 기체. 기체 상태의 어떤 물질이 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고체는 두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액체와 기체. 액체는 한 가지 과정, 기체.
맞습니까? 기체는 그 기체가 타는 거니까 제일 위험한 건 기체다. 당연히요, 여러분들. 가연물의 종류마다 조금 다를 수 있죠. 고체 가연물 중에 잘 타는 애가 있고 또 덜 타는 애가 있을 수 있고, 액체 가연물 중에서도 좀 잘 타는 애가 있고 덜 타는 애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고체가 제일 안 타는 거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순으로 잘 타는 순서더라 라는 거 머릿속에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빛과 열이 없는 산화 반응은 연소가 아니래요. 그쵸? 빛과 열이 없으면 이건 여러분들 연소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대충 얘기했을 때 산화라는 게 산소와 만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소와 만나기만 하고 빛과 열이 안 나온대요. 대표적인 게 요거. 여러분들 철이 녹쓰는 게 대표적인 산화 현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빛과 열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산화는 맞지만 연소는 아니다라는 거야. 빛과 열이 안 나오니까. 또 질소 있죠. 질소는 산화 반응을 하지만 흡열 반응을 한대요. 주변의 열을 빨아들인대. 그래서 이 정도 보십시오. 산화 흡열. 뭐요? 질소. 그래서 얘를 또 우리가 나중에 소화약제로 써요. 질소 같은 건. 그래서 이게 18년도 상반기에 한번 요 질소 고르는 걸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반응식 지금은 한번 읽어보시고 흡열 반응을 하더라. 자, 네 번째 볼까요? 연소 반응은 여기 보십시오. 열 생성률이, 열이 생성되는 게 물질 안에, 이 안에 열이 생성되는 게 얘가 잃어버리는 열 손실 있죠. 잃어버리는 거 어차피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요게 어떻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얘 자체가 연소가 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열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열 생성이 되자마자 열 손실이 다 돼버린대요. 그러면은 열 생성이 되지 않는 거야 결국. 왜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린 결론적으로 열 생성률이 뭐보다 커야, 열 손실률보다 커야 뭐가 된다? 연소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요게 최근 기출 지문이었어요. 이게 반대로 되면 연소가 될 수 없다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연소시 불꽃 색상.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딱 불꽃을 봤을 때 불꽃 색상을 구분할 수 있대요. 내가 딱 불꽃을 봤어요. 여러분들 살짝 봤어요. 봤는데 요게 한 약간 어두운 적색 같아. 그러면 암적이래, 암적. 그게 한 700도 정도 된대요. 만져봤나 봐. 만져보진 않았겠죠, 그죠? 암적색이란 700도 정도 된대요. 내가 딱 눈으로 딱 봤어요. 근데 이게 약간 황적에 가까운 것 같아. 약간 오렌지색에 가까운 것 같아. 밝은 오렌지색. 그러면 1100도 정도 된대요. 되게 이론적인 거죠. 여러분들 근데 눈으로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혹시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뭐라도 해드릴게. 이걸 구분할 수 있다. 내가 확실하게. 대신에 구분할 수 있다라는 입증을 해줘야 돼, 나한테. 나는 이게 한 무슨 색이다. 이 몇 도일 때 무슨 색이다라는 게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걸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 내 말은. 내 말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해서 이게 어두운 건 온도가 좀 낮고, 그냥 그 정도로 보세요. 어두운 건 좀 온도가 낮고, 밝은 건 온도가 좀 높다. 그래서 순서가 담암, 암, 적, 휘, 황, 백, 휘백 요 순이다. 그래서 담암이 5, 암이 7, 8, 9, 11, 13, 15. 그래서 앞글자 따서 살짝 가져가십시오. 이게 예전에 가보면 지방 시험에서 가끔 한 번씩 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지만 이런 게 또 뭐 그냥 놓치고 있다가 보기 같은 데서 한 번씩 등장을 할 수가 있어. 이 온도를 바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 순서 있죠, 순서. 온도가 낮은 거에서 높은 거 순서거든요, 색깔별로. 요 정도 조금 순서대로 조금 보시라고. 담암적, 휘황백, 휘백. 담암적, 휘황백, 휘백. 담암적, 휘황백, 휘백. 아셨죠? 5, 7, 8, 9, 11, 13, 15. 5, 7, 8, 9, 11, 13, 15.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해주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요 연소가 뭔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연소가 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연소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잘 해보시고요. 자, 다음 산화와 환원에 대한 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드디어 이제 연소가 들어갔어요. 연소에 대한 거는 정말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뭔지, 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정의로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나중에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럼 조금 쉬었다가요, 제가 산화와 환원이 뭔지
또 여기서 더 알아야 되는 것들 제가 몇 가지 더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또 학습을 해보시죠.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